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 시간에는 30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블랙숄즈가 나와 있으니까 파인 상품이겠네요.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 A, 일단 배당이 들어가면 생각해야 될 게 하나 많기 때문에 배당을 무시하고 한번 계산하는 게 많은 대부분의 문제죠. A의 주식은 현재 200원입니다. 200원에 거래하고 있고 1년 뒤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둘 중 하나야. 280원으로 오르거나 180원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델타가 0.3인, 마이너스 0.3인 만기 1년에 유럽형 풋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이 풋옵션의 이양 모형에 기반한 이론 가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딱 문제가 보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식을 다 외웠나? 요런 단계에 들어가죠. 공식을 다 외웠는데 삑사리 났으면 어떡하지? 약간 요런 스토리 라인이 나오는데, 지금은 준비를 하는 단계이실 테니까 공식을 하지 않고 그냥 설명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이양 모형이라고 하면 주가가 두 가지 케이스죠. 계산을 해보시면 내용이 좀 길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최초에 200원이라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200원 하는 주식이 있었는데 얘가 올라요. 280원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는 180원으로 하락할 수도 있죠. 여기에 원래 그럼 확률이 뭐 나오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래서 확률이 주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률은 쓸모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1년이 지났잖아요. 시기가 얘가 0년이고 이제 1년 뒤에 보면 여러분 가장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변동성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 정도가 돼야 맞을까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5%라고 했으니까 1.05 요거인 210원이 되면 그치? 굉장히 안정적이면 좋겠네. 이자율만큼만 올랐으면 주가도, 물론 저기서 변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280원이나 180원이 될 수는 있지만, 야, 변동성을 제거하고 난다면 이자율만큼은 주가는 올라야 될 것 같아. 모든 자산은 1년 뒤에 이자율만큼은 올라야 될 것 같아. 요렇게 정리가 되면 여기서 이제 확률이 역순환돼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세상이 차익거래도 없고 굉장히 합리적인 시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식이 280 곱하기 확률 P 더하기 그리고 180 그리고 확률 P가 있다고 한다면, 얘가 210이 된다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안정적이고 모형에 근거한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P가 나옵니다. 여기서 계산을 하면 P를 계산을 해보면 0.3이 나와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거는 시장이 30%의 확률로 280원이 되거나 70%의 확률로 180원이 되는 시장이다. 그러면 상승과 하락 확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옵션 가치를 계산을 할 때 요거는 주식의 세계. 자, 그럼 옵션은 저거에 해당될 때 지금 풋옵션이 뭐가 하나 있었는데 얘도 올랐을 때 가치가 나오겠죠. 파인 상품이기 때문에 280원을 기준으로 어떤 가치가 나올 겁니다. 요거. 그리고 하락할 때 가치가 나오겠죠. 요거. 그런데 얘가 0.3과 0.7의 확률이라고 한다면 요거 평균 내면 요거의 기대값이 나올 겁니다. 그쵸? 확률에 의해서 평균을 내면 요걸 가지고 할인을 해온다면 우리는 드디어 원하는 요 P를 구할 수가 있다. 요게 가장 심플한 이양 모형으로 옵션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문제가 30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요걸 알 수가 없네. 이놈들이 안 주어졌어요. 행사가가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요게 가치가 나왔을 텐데 행사가가 주어져 있질 않습니다. 대신에 또 델타란 놈이 나왔어요. 델타란 놈이 주어져 있는데 요 델타가 그럼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델타의 정의는 항상 그렇지만 정의를 왜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델타는
기초자산의 변화량 분의 옵션 가치의 변화량입니다. 기초자산이 변할 때 옵션 가치는 얼마나 변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 문제를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델타가 또 하나의 정의를 봤을 때 델타만큼 가지고 있으면 옵션 가치가 오르든 내리든 나는 그렇게 타격감이 없어. 나는 안전해. 이런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옵션의 가치 따라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거를 제가 함수 업다운을 할게요. 올랐을 때 옵션 가치와 빠졌을 때 옵션 가치를 생각을 해 본다면 이걸 가지고 델타를 계산해 보는 거죠. 델타라고 한다면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0.3 주식을 0.3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요게 옵션 가치와 똑같다. 다시 말하면 델타를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이 내용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야, 기초자산이 변하든 말든 나는 옵션 가치 변하는 걸 커버 칠 수 있어. 해지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옵션을 가지고 있거나 델타와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큰 문제 없다니까, 이런 정의예요. 이걸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러면 올랐을 때 보시죠. 주가가 280원이 됐어요. 그리고 채권은 오르나 내리나 똑같으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올랐을 때 280원 올라버리면 옵션의 가치 FU가 얼마가 되냐면, 올랐을 때 가치 풋옵션,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0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졌을 땐 그럼 어떻게 되지? 아예 가져간다니까. 내가 옵션 가치 커버 칠 수 있다니까. 180원 플러스 B가 된다면 얘는 FT, 얘는 뭐가 되냐면 행사가 빼기 180이 되죠. 그쵸? 여기서 0시점에 제가 이걸 빠뜨렸는데 0시점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 만기 때는 1 플러스 얼만큼 이자는 붙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식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행사가만 알면 좋을 텐데잖아요. 요거 그냥 식을 빼줘 버리게 되면 행사가는 210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알고 봤더니 델타가 0.3이란 얘기는 행사가가 210이란 얘기구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드디어 행사가가 나왔으니까 만기의 옵션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얘 빵, 얘는요 30이 되겠죠. 그렇죠? 요게 나오면 이제 우당탕탕 계산이 다 되는 거죠. 자, 주가가 빠졌을 때는 옵션 가치가 30이고 올랐을 땐 0이라며, 확률은 위험 중립 확률을 구해놓은 게 0.75가 0.3이라며, 그러면 요 가격, 저 확률에 의해서 기대값을 계산해보면 21이네? 21이 나왔습니다. 21이 언제의 가치예요? 만기 시점의 가치입니다. 1년이 지난 뒤의 가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가치는 요거 나누기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해와야겠다. 요거 R 0.05, 요걸 계산을 하면 20, 옵션의 현재 가치는 20이 되는 거죠. 많은 길을 걸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요거를 다 공식으로 해가지고 뭐죠? SU 빼기 SD분의 뭐 그런 공식으로 쭉쭉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걸 다 외워서 하기에는 저는 항상 외우는 것보다는 빨리 그림 한번 그려보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스토리라인은 이렇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요거 하나. 야, 그럼 위아래 확률이 있을 거 아닌가?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 주가는 기본적으로 이자율만큼 오른다니까. 요게 일반적이라니까. 그러면 요거 주가의 일반적으로 이자율만큼 상승하는 분을 기대값으로 만들어주는 이 확률, 그쵸? 요 P, 얘가 위험 중립 확률, 위험을 중립 확률이라고 해보게 되면 나머지, 야, 주가에 따라서 옵션 가치는 변하는 거잖아. 이렇게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요 가치를 똑같이 주가가 움직이는 확률을 가지고 미래 가치를 구해. 그 다음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해 오면 돼. 요게 1단계. 그리고 30번 같이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미래 가치, 옵션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데 행사가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 행사가 정보는
델타의 정의에 의해서 요걸 뽑아와서 계산을 하면 세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쭉 한 번에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델타의 정의가 익숙하지 않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델타의 정의는 수학적으로는 그냥 기초자산의 변화량분의 옵션 가치의 변화량, 또 다른 개념으로는 델타만큼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나머지를 현금에 투자한다면 옵션 가치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 위든 아래든 나는 똑같이 맞춰갈 수 있어. 이런 정의에 의해서 행사가를 구해봤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우셨을 텐데요. 보시고 혹시나 뭐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또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